이륜농구 TV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벌써 여자농구 일주일 하면 이제 휴식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휴식기 때는 또 특별한 거 우리가 또 한번 준비해봐야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쉬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쉬어갈 수 없죠. 아, 그렇죠. 예. 못다한 거. 예. 못다한 거. 예. 혹시 이제 몇몇 댓글도 좀 보였는데 휴식기 때 그럼 저희 컨텐츠 좋은 거 있으면은 한번 저희가 추천해 주시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요. 집단지성. 네.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실 댓글에 정예림 선수 초청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수가 누구더라? 한 분 계시는데 뭐 강유림인가 선생님이 누구 초청해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그분들을 그 두 분을 초청해서 저는 지금 정예린 그 두 분이 아니고 그 써주시는 그 두 분을 잡아오고 싶습니다. 이게 아 좋아요, 꾸준하고 좋습니다. 네. 100개 채울 때까지 기다리려 그랬는데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WKB의 룸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수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영호님께서 여기 채널도 그렇고 KBSN 그 손대범 해설위원도 그렇고 연홍의 NBA기를 너무 많이 뿌림. 왜? 차라리 WNBA를 해주지. 그건 안 보시는지. 김은혜 해설위원이 오직 연홍 얘기만 해줘서 좋긴 합니다. 개치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불편하신 시선이 있으시구나. 저희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NBA 팬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너무 과도하다면 저희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BA가 가장 최고의 리그니까 그만큼 전술이나 이런 모든 게 거기서 파생되고 결국 이쪽으로 오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스탠다드한 거죠. 이제 가장 이제 트렌드를 좀 이끌다 보니까 그래서 NBA를 먼저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NBA 팬들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어떤 제가 이제 농구대학 컨텐츠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구독자 주 시청자 수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항상 NBA랑 KBL이랑 WKBL이랑 이제 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제 여자농구에 한 분이라도 더 팬들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NBA 팬들을 이쪽으로 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게 좀 녹여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불편하시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OKNHO 어떻게 읽나요 이걸? 영어. 그렇죠. 영원님. 브레이크 타임 때 트리플잼 하나요? 정규 리그 말고 2군 리그 여배도 그렇고 2군 리그 없으니 점점 경기력이 시즌이 지날수록 후퇴하는 듯요. 선수들은 지치고 경기력도 처지고 3라운드 되더니 더더더더 곱하기 10만 경기력이 처지는 듯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2군 리그 없어서 그럴까? 요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따가 좀 경기들 분석할 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 먼저 그리고 정규 리그 말고 2군 리그 브레이크 타임 때 트리플잼은 그때 연기된 이후로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계획은 따로 없고요. 퓨처스 리그가 이때 휴식기 때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1월 1일에 이제 휴식일이 하루가 딱 있고 5일간 열립니다. 여기 또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박신자컵이나 아니면 퓨처스 리그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2군 리그는 아니지만 사실상 2군 리그 그러니까 백업 선수들의 어떤 기량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자 배구에 비하면 2군 리그 2군 선수들 미래의 유망주들을 위한 자리는 오히려 좀 많다고 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좀 편이라서 저는 여자 배구는 잘 몰라가지고요. 아예 비교가 없거든요. 비교를 못하겠지만 나름 괜찮다. 트리플잼에 퓨처스 리그에 박신자컵까지 있으니까 유망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보여줄 무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나님께서 이소희 선수 굿수비, 굿디펜스 1위더라고요. 굿수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굿수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셨는데 이거 예전에 원서영 기자가 한번 소화를 한 적이 있죠. 이제 쿨타임이 돈 거죠.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때가 됐다. 그만큼 이르농구의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굿디펜스가 뭐냐면은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수비입니다. 그러면은 턴오버? 야 그럼 그거 스틸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턴오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턴오버가 10개 있다. 그럼 여기서 턴오버에서 보통 스틸을 빼고 나머지 것들이 거의 굿디펜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틸이랑 굿디펜스의 차이가 뭐냐면은 트래블링, 뭐 3초를 5초를 혹은 공격자
반칙 같은 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턴오버 같은 것들이 거의 다 굿디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팀 KB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드디어 빅 이슈가 탄생을 했습니다. 웰컴 투 WKBL 월드. 지수 파크. 되게 옛날 사람 같았습니다. 옛날에 그 해외 스포츠 할 때 그러니까요.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조금 이제 팬분들께서는 뭐야 갑자기 박지수 선수가 여기 갑자기 왜 나와? 이래서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또 이르농구가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막전 막구 제가 또 이제 그렇죠. 꿰뚜라미로 꿰뚫었죠. 그 KB스타즈 편파 중계하는 그놈 원스타 그놈이랑 가족도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독하기 때문에 거의 영혼의 어떤 단짝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다 꿰뚫고 왔는데요. 박지수 선수가 이제 KB스타즈가 우리은행전에서 좀 이제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끝나고 이제 박지수 선수는 이 팀에 합류는 하고 있었고요. 팀 미팅을 하는데 박지수 선수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저도 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힘을 보태고 싶다. 근데 이제 막 박지수 선수가 뛴다고 해가지고 막 뛰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지수 선수의 주치분들이랑 이제 다 소견을 듣고 했는데 뛰어도 된다. 이제 공황 장애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확실히 어떤 쇼킹한 그게 없으면 뛰어도 괜찮다. 이게 공황 장애가 사실 이제 과호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런 걱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죠. 그래서 그럼 경기를 한 주 전부터 할지 언제부터 할지 복귀 전을 이제 코칭 스태프랑 상담을 해서 정하고 몇 번을 뛸지 그리고 1쿼터부터 나갈지 뭐 언제 나갈지 박지수 선수가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편한 그런 뭐 대로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서 출전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한하자 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원 큐전 3쿼터에 교체로 출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뛰려고 했는데 이날 경기가 워낙 좀 깔끔해가지고 7분 58초 8분 이내로 뛰면서 2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 2블록 슛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역시 이제 대단한 선수예요. 저는 이날 그래비티가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날 제가 아니죠. KB스타즈 그 편파 중계하는 그걸 봤는데 걔하고 뭐 있어요? 없습니다. 뭐 돈 받았나? 아니요. 그걸로 편파 중계를 봤는데 들어오자마자 진짜 들어오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강희슬 선수가 이날 1쿼터에 한번 오픈이 한번 난 거 빼고는 계속 수비를 달고 풀업을 떴었거든요. 그렇죠. 강희슬한테 들어오자마자 30초 만에 바로 오픈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포지션에서 허예은한테 탑에서 오픈이 바로 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포지션에서 골 밑에서 김민정한테 오픈이 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박지수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전반에 허연 선수가 무득점이었거든요. 박지수랑 3쿼터에 박지수가 들어오자마자 3쿼터 7득점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수비에서도 고서연 선수였나요? 이제 들어오는 거를 그냥 완벽하게 블락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 3쿼터 10점 차일 때 들어왔어요. 49대 37에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72대 49를 만들고 22점 차를 만들고 8분 동안 플러스 10의 코트 마진을 기록하고 깔끔하게 나갔습니다. 역시 아직 이제 컨디션이 완전치는 않겠죠. 당연히 쉬는 시간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한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완전치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박지수가 그동안 이제 여자농구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배력을 서서히 발휘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올 시즌 어떤 변수가 없다면 쭉 갈 것이다. 그래서 KB는 지금부터다. 그리고 지금 잘 돌아온 게 어떤 부분이냐면 KB가 사실은 여기서 좀 더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경기 끝나고 브레이크인데 여기서 연패가 길어진다면 사실 그 이후에 박지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KB의 4강 확률은 확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 마지노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KB도 충분히 노릴만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정말 그대로 팀 내부에서는 이제 코칭 스태프랑 이제 프런트도 이번 주 그러니까 하나원 큐전 박지수 선수가 돌아오기 전 하나 신한 우리 신한 4연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KB가 우리가 3승 1패를 못 거두면은 4강은 쉽지 않다. 어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내부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수단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부담? 예, 선수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박지수 선수한테 약간 이제 복귀를 종용하는 네.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코칭 스태프랑 이제 프런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수단도 당연히 근데 뭐 알고 있었겠죠. 알죠. 예, 근데 때마침 박지수 선수가 여기서 복귀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4경기에서 3승 1패. 지금 1승을 거뒀으니까 남은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 게 가장 목표인데 네. 신한 경기가 2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한은행이랑 지금 4경기 차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맞대결을 다 승리를 거둔다. 네. 그리고 기세를 올린다. 네. 이게 좀 딱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KB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신한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고 그렇죠. 또 우리은행이 또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KB의 행보 네. 굉장히 주목이 되고 박지수 선수가 출전 시간을 어떻게 늘려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네. 그리고 또 우리은행전에서는 또 박지수 선수 어떤 위력을 극대화해야만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저는 박지수 선수 개인적으로 온 것 너무 좋은데 네. 그 좋은 게 뭐지 진짜 순수하게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네. 하나는 화제가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박지수 선수 와서 그쵸, 네. 또 이렇게 또 리그의 어떤 그 흥미도를 굉장히 높여주는구나. 네. 이런 측면에서 더더욱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이제 KB스타즈 시즌은 올 시즌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박지수 선수가 4kg 정도가 빠졌는데 예. 이제 트레이닝 파츠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체, 하체 쪽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고 해요. 네. 예, 그 출전 시간이랑 박지수 선수의 몸 상태를 점점 올리는 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 너무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네. 한 15분 정도 목표로 삼고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조절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3경기를 했는데 3경기를 했으면 무슨 뜻이다? 3번을 이겼다라는 뜻이겠죠. 예. 지금 1패했습니다. 네, 14승 14승 1패. 이 팀이 제가 지난주에 시즌 동안 5패를 할까 그랬는데 네. 5패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5패면은 나머지 이제 절반에서 10승 5패를 해야 된다는 건데 10승 5패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한 3패 정도 많아봐야 3패 정도 하지 않을까. 6라운드쯤에서 조금 기여를 내리면은 예. 근데 이 팀 기어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럴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1라운드 때 너무너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벤져스다 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는 좀 내려왔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KB에게 51대 39 12점 차로 승리가 왔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공격은 좀 안 됐어요. 네. 그냥 삼성생명에게 64대 53 역시 좀 고전을 하면서 네. 11점 차 승리 갖다 거뒀지만 역시 공격에서 약간 좀 흐름이 그랬고 BNK전은 고전을 하면서 67대 63 4점 차.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한 10점 이상 벌렸다가 다시 추격을 당하는.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 스케줄이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BNK가 수비를 강화를 하면서 추격한 부분 네. 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은행이 기본적으로 공격의 어떤 효율성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상태다. 네. 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김단비 선수가 있습니다. 예. 김단비 선수가 KB전에 14득점 올렸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3점 슛은 뭐 0%, 그러니까 4개 던지 하나도 못 넣었지만 2점 슛 효율이 굉장히 좋았고 뭐 8리바운드 3어시스트 4스틸 네. 했습니다. 근데 삼성생명 전부터 야투율이 좀 떨어지면서 BNK 전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특히 삼성생명전에서는 턴오버가 7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턴오버 7개였고 그리고 슈팅 밸런스를 이렇게 볼 때 확실히 슈팅 밸런스가 시즌 초반의 밸런스와는 달랐다. 그 위성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히 지금 좀 다르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우리은행의 전술은 다양하면서도 단순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김단비고 박혜진 고에 따른 나머지 시너지 옵션을 잡아먹는 그런 예. 공격이잖아요. 근데 김단비 고가 살짝 모터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어떤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단비 선수는 저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 효율이 왜 떨어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위성 감독은 이런 이제 분석을 합니다. 개막 초반에는 사실 우리랑 처음 와가지고 네.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겠다 이런 의욕이 있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시너지가 났는데 이제 그런 긴장감도 좀 풀어졌고 그리고 체력적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스틸을 KB전에 4스틸을 하고요.
그 다음에 BNK전에 3스틸 했는데 이게 다 승부처에서 나오는 그리고 속공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비를 굉장히 빡빡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수비를 갖다 빡빡하게 하기 때문에 KB가 공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10점 차 이상 승리. 그 BNK전은 스케줄이 빡빡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떤 저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를 갖다 거뒀다. 네. 이거는 굉장히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탄탄하다 지금 우리은행이. 왜냐하면 보통 이제 베테랑들 또는 이제 에이스들이 공격에서 뭔가를 푼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수비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물론 3&D 자원이라든가 또는 뭐 2옵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공수겸장 이런 선수들은 수비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사이클을 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슈퍼에이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을 하면서 뭔가 리듬을 찾지 수비에서 어떤 해법을 찾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커리도 그렇고 릴라드도 그렇고 그렇죠. NBA 얘기를 좀 자제하기로 했는데 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김단비가 사실은 WKB에서는 슈퍼에이스인데 수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서 뭔가 기틀 마련해서 뭔가 잡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의 어떤 약점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김단비 선수도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근데 지난주에 세 경기를 보면서 우리은행이 더 무섭다고 좀 느껴졌어요. 이 팀은 정말 왜냐면은 김단비, 박혜진 둘 다 총 컨디션이 내려왔다. 네. 팀의 원투펀치가 부진하면은 농구는 훅 떨어져야죠. 예, 지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근데 이 팀은 김단비 오늘 안 좋아? 혜진이 오늘 안 좋아? 그럼 언니가 할게. 김정은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4라운드 5라운드 가가지고 김정은까지 안 좋은 날? 그럼 박지현이 또 언젠가 튀어나올 그렇죠. 거예요. 지현아 네가 행동대장 좀 해. 우리가 도와줄게. 예.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부진할 때 김단비 선수가 옛날에는 뭐 9.7 턴오버 신한은행 시절에 하면은 영락없이 졌겠죠. 가비지 타임 났겠죠. 대패당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김단비 선수가 9.7 턴오버를 해도 이길 수 있는 팀이 우리은행이다. 예, 그렇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지금 절전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 내부에서. 근데 유성호 감독은 또 반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낫다. 예. 왜 시즌 초반에 사실 굉장히 불안했다. 네. 이거 분명 문제가 터질 텐데 문제점이 안 보이고 대승을 갖다 거두니까 언젠간 터질 텐데 이게 언제 터질까? 그때는 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기고 가면서도 지금 문제점이 터졌다.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수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수정을 아마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승부처에서 그 코어 선수들이 약간 부진하고 또는 의도대로 안 됐을 때 풀어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로 맨날 유성호 감독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 2라운드에 그 너무 잘할 때는 사이클이 떨어져 한두 명씩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로 그렇게 막 걱정하시는 만큼 안 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진짜 감독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위기가 오긴 오더라고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상 스코어가 사실 10점 이상 나서 그렇지 사실 경기력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오고 있고 아마 뭔가를 건드릴 겁니다. 뭔가를 건드릴 거고 건드리면서 이제 선수들의 또 이제 효율성을 쭉쭉 이제 뽑아내겠죠.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무섭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니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우리은행 선수들이 부디 휴식기 전까지 조금 경기력을 잘 되찾아가지고 조금 평온한 휴식기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때 사이클이 더 떨어지면은 조금 이제 장인호 체육관이 좀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죠. 브레이크 때 평온하지 못하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승 7패로 4등이고요. 하나원큐를 상대로 한 경기를 치러서 이겼습니다. 네. 근데 이날 경기가 스코어만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이날 경기 신한은행 아주 그냥 등골이 오싹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접전이었고 결국 이제 막판에 신한은행 승리를 갖다 거두긴 했지만 접전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튀어나온 베테랑 이경민입니다. 우리은행도 위기가 오니까 김정은 선수가 딱 튀어나오더니만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거는 언니들이 왜 이렇게 농구를 잘합니까? 진짜 언니들 여기서 좋아요. 갑자기 우리 너구리 언니 이경은 선수가 3쿼터에 2쿼터까지 무득점이었어요. 2쿼터까지 무득점이었는데 3쿼터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3점 슛 4개 포함 14점을 넣고 옵니다. 근데 그 3점 슛도 다 거리도 되게 멀고 수비수도 달고 있었고 정말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막 그냥 오픈도 아니고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만들어서 낸 3점인데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두 자릿수 좀 올리고 있고요. 시즌 야투가 45%, 3점이 43%, 자유투가 89%로 훌륭하네요. 대부분 이제 거의 커리어 하이급인데 각각 팀 내 야투율 2위, 3점 슛 1위, 자유투 1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비시즌 때 사실 이제 이경은 선수가 사실 신한은행과 계약 관계에서 네.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트레이드 얘기도 있었었고 예. 그랬는데 근데 저 선수 완전 알짠데 예. 저는 근데 신한은행과 계약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한은행이 그러면 올 시즌에도 물론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를 가지고 가는구나. 한채진 이경은. 네. 이경은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좋지는 않았었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변화도 있었었고. 근데 결국은 이런 역할을 갖다 해내고 있고 또 이 수비에 맥 짚는 게 네. 좋아요. 이 선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뿐만 아니고 수비에서도 자기 몫을 하면서 이런 공격을 해주니까 굉장히 무서운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번 경기에서 유승희 선수가 허리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예 결장을 했는데 네. 유승희 선수가 안 나올 때는 본인이 1번 역할까지 네. 하면서 네. 그냥 다 해줍니다. 원하는 거를. 패스면 패스, 3점이면 3점, 돌파면 돌파 다 해주면서 1, 2번 오가면서 진짜 팀이 필요한 포지션을 다 메워주고 있는데 우리 그 김소니아 선수나 김지영 선수는 네. 제가 볼 때는 이경은 선수한테 밥 사야 됩니다. 밥이요? 네. 예, 저도 같이 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술까지 사주면 더 좋은데. 근데 지금 김진영 선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진영 선수의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잘 나가고 있는데 김진영 선수가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예, 김진영 선수가 올 시즌 10점 4점 6점 1 리바 2.5 어시스트로 그 리바운드 빼고 웬만한 거 3점도 35%. 야, 이거 슛 없다고 놀리던 그 김진영 그렇죠. 선수 아닙니다. 예, 우리 그때 콜라보 했을 때 그랬었죠. 예. 슛 없다고 이제 원성희 기자 놀렸는데 유승희 선수가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랬었죠. 혼났었는데 지금 대부분 커리어 하이거든요. 리바운드는 지난 시즌 7.0개가 커리어 하이였고 거의 비슷한데. 근데 결국 자유투에서 하나 걸리네요. 자유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유투. 근데 유승희 선수 이까 깨물고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뭐라 그랬냐? 근데 자유투가 이거 놀릴거리는 아닌데 자유투 선수 김진영 선수가 생긋생긋 코트에서 잘 웃는 거 되게 보기 좋은데 맞아요. 자유투 던질 땐 못 웃습니다. 26%. 23개를 던져서 6개를 성공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시즌이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 이런 기록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3점 슛 성공률이 자유투 성공률보다 높은데 한 10% 높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좀 유쾌하게 넘어가는 게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올라오긴 올 겁니다. 통산 자유투 성공률이 뭐 그래 높은 건 아니지만 결국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48%고 최근 3시즌 동안에는 자유투 성공률이 계속해서 51%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자유투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점검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물론 뭐 구단장 감독이 다 얘기를 했겠지만 첫 번째는 호흡. 호흡이 일정해야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고르게 한 다음에 던졌을 때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격에 비례됩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보통 보면 숨을 멈추고 하죠. 이렇게 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쏘죠. 그것처럼 자유투에서는 호흡이 고를 때 그래서 그 자유투 성공률이 남녀 농구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이 보통 보면 이제 조성민 90%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박혜진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이 두 선수들이 호흡으로 고를 때 어떤 그 루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조성민 선수는 이제 꼼수도 써요. 그러니까 막판에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자유투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쓰러졌다가 조금만 더 있어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흡을 고르고 쏘고 그리고 여기에 호흡을 고르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루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 거리는 똑같아요. 림하고. 근데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와 그 림과의 어떤 동화가 필요한데 익숙함이 필요한데 익숙함을 해주는 장치가 루틴입니다. 그래서 NBA 스타들은 루틴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박혜진 선수가 예전에는 4번인가 여기를 튀기고 이렇게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가지고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한다면 김진영 선수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겠지만 3라운드 4라운드 지나도록 올라가지 않으면은
저는 다른 팀들이 이거는 정말 해거 진영, 김진영 선수에게 일부러 파울 작전을 해가지고 자유투를 던지게 하는 높은 자리에 플레이오프나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그렇죠. 승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휴식기 때 좀 정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거나 할 때 한번 좀 여쭤보긴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그냥 뭐 도발적인 게 아니고 좀 어떻게 좀 인터뷰로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감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가장 많이 힘들겠죠. 맞습니다. 근데 뭐 잘해왔으니까 그동안 그리고 지금 나머지 커리어 하이 아닙니까? 김진영 선수 잘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승 6패로 3등이고요. 삼성생명을 만나서 졌고 우리은행 만나서 졌습니다. 지금 BNK가 2연패를 했는데 뭐 경기력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전에서는 4점차 패배를 했고 삼성생명전에서는 좀 이게 팀 플랜 자체가 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한배 선수가 경미한 무릎 부상으로 빠졌고 삼성생명전에서는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사실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일그러지면서 패했는데 우리은행전에서는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부상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뭐 한 시즌으로 좀 저하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강팀을 만났을 때 김한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강력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 안혜지 선수와 2대2 공격이 굉장히 농익었다. 그래서 우리은행 수비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날카롭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진한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진한 선수 올라오면서 김한별과 진한의 하이로 게임의 어떤 비중을 갖다 높이면서 지난 우리은행전에서는 이 두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동반 상승을 했죠. 이게 이 부분은 우리은행의 어떤 수비가 굉장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높이나 파워 로 인해서 우리은행 수비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또 수비에 더 대비를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 진한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이제 BNK가 사실 세컨 유닛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김시현, 뭐 이사빈, 최근 이제 김민아 선수 이렇게 뛰고 있는데 김한별 선수가 여전히 이제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없었을 때 BNK의 어떤 레벨을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 저는 듭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까 댓글 정책에서 좀 말씀드린 거의 연장인데 저는 이제 3라운드를 돌면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때도 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우리은행부터 그냥 경기력이 올라온 팀이 거의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야투율이든 턴오버든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가끔은 보다가 와 저도 이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약간 진짜 그 정도로 보기 힘들 정도도 있는데 3라운드를 돌면서 이제 WKBL에 관통하는 화두 같아요. 이제 외국인이 없는 시대에서 6-7인 로테이션 택도 없다. 그렇죠. 이제 모든 구단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피부로 직접. 특히 BNK는 올 시즌에 출전 시간 탑 3 중에 2명이 있고요. 이소희, 안혜지가 전체 1위고요. 탑 15명 중에 4명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즌 중반을 지나가면서 슛 정확도가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BNK가 1라운드 3점 성공률이 33%. 이때 4승 1패를 했습니다. 2라운드 32%. 이때 3승 2패를 했어요. 3라운드 21%. 전체 꼴찌예요. 6개 팀 중에. 그러면서 2승 3패를 했는데 특히 삼성생명전에서는 3점슛 15개를 던져서 0개. 맞아요. 이게 15개를 던져서 빵개 모두 실패한 기록이 WKBL에서 역대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아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뛰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BNK가 정말 앞으로 이제 윈나우를 할 예정이라면은 저는 그 백업 가드 안혜지 선수랑 이소희 선수의 출전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백업 가드를 트레이드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좀 고민을 이게 혼자 생각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WKBL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포지션은 빅맨이고 가장 수요가 그나마 적은 포지션이 가드인데 BNK는 가장 수요가 많은 빅맨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견급 시간을 5분 정도 10분 정도 맡길 수 있는 백업 가드들은 충분히 구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2개 팀 정도가 유력하게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BNK가 사실은 지금 9승 6패 지금 3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9등자라고 보고 있고 삼성생명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백업진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삼성생명 편에서 좀 말씀 갖다 드리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NK가 2위로 달리다가 지금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여기에 박지수가 돌아온 KB가 있고 신한은행이 만만치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이 백업 가드 그러니까 백업진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부분이 또는 이제 주전들의 의존도를 그러니까 출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추느냐 네. 부분이 BNK가 최상위권을 가느냐 4강권을 가느냐 이 부분에 최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브레이크 이후에 분명히 또 체력을 충전하면 네. 또 고를 하겠죠. 네. 근데 그것도 한 4-5경기 지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는 이 부분이 올 시즌 이제 마지막 나머지를 관통하는 어떤 이슈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9승 5패로 2등이고요. BNK랑 경기를 해서 이겼고 우리은행이랑 해서 졌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네. 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그동안 왜 삼성생명은 백업진이 굉장히 많고 이거 옥석 가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워낙 다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했는데 그래서 이 팀이 과연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주전 코어를 놔두고 나머지 백업을 이제 그 프로젝트형으로 키울 것이냐 네. 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즌 초반에는 좀 많이 돌렸어요. 뭐 부상 이슈도 있었지만 돌렸는데 이제는 주전 코어가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선수들이 누구냐 여기에 3단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훨씬 괜찮아요. 네. 네. 우리은행전 보면 배윤, 키아나, 강유림, 김단비, 이주연이 모두 30분 이상 네. 소화를 했고 그다음에 BNK전에서는 김단비, 배윤, 키아나, 조수아, 이주연이 20분 이상 출전을 했는데 여기 조수아 선수가 들어왔죠. 이 조수아 네. 선수 들어온 거는 이건 타깃형. 네. 이소희 선수 막으라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수아 선수를 이소희 선수한테 붙였을 때 굉장히 매치업 상승해서 좋았다. 네. 조수아가 굉장히 빠르고 이소희의 비견할 만한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막았다. 네. 그래서 조수아 선수를 좀 붙인 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단비가 들어가고 네. 배현이 들어가고 키아나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주연이나 뭐 신이슬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강유림 쓰고요. 예.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1, 2라운드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네. 어느 정도 돌리면서 이제 성장치도 확인을 하고 그동안의 어떤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물론 이게 또 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생명은 결실을 맺으러 열매를 따러 가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 플레이오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코어는 코어대로 역할을 확실히 맡기고 그러니까 주전은 주전대로 확실히 맡기고 거기에 백업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네. 그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뛰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우리은행이랑 삼성생명 4쿼터에 네. 양 팀의 감독님들이 얼마나 진심 모드였냐면은 네. 양 팀 4쿼터에 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10명 다 10분씩 다 뛰었어요. 예. 그거 보면서 참 네. 그래도 지난 2라운드 때 두 팀의 맞대결이 워낙 좀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경기 보여주니까 참 좋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도 서서히 이제 로테이션의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삼성생명의 뭐 가장 큰 강점은 BNK의 약점과 연결이 되는데 뭐 네. 원성이 기자 얘기했다시피 역시 풍부한 백업진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나와도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올 시즌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선수는 신이슬이고 네. 또 최근에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조수아 선수죠. 이 두 선수가 이제 가든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임근배 감독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제가 지난 한 3주 전인가 조수아는 3, 4년 내로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냐 뭐 이런 네.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생명 내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조수아는 좀 특별한 게 있다. 어떤 특별한 거냐? 스피드 좋고요. 그다음에 몸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별려는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올 시즌 강유림처럼 어느 정도 뭔가가 딱 쌓였을 때는 확 클 가능성이 있고 예.
지금 백업 가드들이나 백업진들이 많은데 여기에 미래 코어로서 지금 조수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신이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식스맨 그러니까 벤치 멤버에서의 에이스. 그리고 안정적이죠. 네. 근데 이 두 선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이슬이 좀 더 근성이 있다. 조사의 약점이 그런 부분이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좀 열이다. 예. 그 승부처에서 좀 이렇게 오기, 근성 이런 부분이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쵸. 근데 조수아가 외모에서는 좀 뭔가 탄탄함이 좀 그쵸, 느껴지는데 예쁘면서 탄탄함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비를 못 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반면 신이슬은 또 외모와는 다르게 그런 오기, 근성 이런 부분은 강력한데 결국은 이제 실링 측면에서 신이슬은 3점을 던지고 세트 오펜스를 벌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살짝 느린 부분, 순발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운동력적인 부분에서 2%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이를 갖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확실히 미래의 어떤 코어 자원. 그러니까 신이슬은 주전과 백업을 오가면서 연결고리 역할. 조수아는 주전 어떤 가드의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여러 진짜로 한 2, 3년 뒤쯤에 이 선수들이 출전 시간이 어떻게 돼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키아나와 윤예빈만 하더라도 리그 최고 가드진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까지 만약 성장을 해서 같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뭐 FA 변수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트레이드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선수를 쉽게 뭐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다른 팀이면은 제발 우리 팀 누구 FA가 풀리면 만약에 우리가 못 잡으면은 제발 삼성 가라. 왜냐? 보상 선수가 쏠쏠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 지금 눈독 들이고 있지 않을까. 삼성은 FA 영입을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상 선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보상 선수가 아까워서.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은 서서히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최상위권에서 우리은행과 경쟁을 하면서 밑에 팀들과의 어떤 그 견제 역할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완벽하게 준비 중이고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큐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승 13패로 6등입니다. 신한은행을 만나서 졌고 KB를 만나서 또 졌습니다. 이 팀이 원투펀치가 이탈을 하면서 참 힘드네요. 이제 양인영 선수가 그래도 그나마 돌아왔는데 이제 앞선 원투펀치죠. 신지현, 김혜나 선수가 특히 신지현 선수는 햄스트링 쪽 그리고 오금 이 무릎 뒤쪽에 인대가 조금 힘줄이 미세 손상 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2주 정도 이탈 예정인데 이게 다른 치료법은 별다른 게 없고 쉬어야 되는데 신지현 선수가 자꾸 뛰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구단은 이제 더 쉬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2주보다는 조금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면은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 상태 좀 완전한 다음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좋죠. 그게 지난번에도 발목 돌아가면서 사실 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3점 슛이 확실히 좀 망가지면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오히려 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김혜나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제 1, 2주 정도 결장 예정인데 김혜나 선수는 계속 이제 발목이 돌아가는데 참 안타깝네요. 워낙 약간 이제 발목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 동작이 좀 크다 보니까 드리블 할 때도 그렇고 슛 동작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착지나 이런 것도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상이 좀 많은데 잘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연패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지난 시즌 지난 몇 년간 하나원크가 그냥 연패를 탈 때랑 지금 연패랑 좀 달라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솔직히 소위 말해서 그냥 바바바바 맞으면 그냥 그러기 상태에서 계속 맞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맞아도 딱 보고 한 대 치고 또 한 두 대 맞고 또 한 대 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지더라도 맞으면서 골을 넣긴 넣어요. 누가 넣냐? 강희슬, 신지현, 아니면 뭐 외국 선수. 그러니까 아무리 뭐 픽을 뽑고 뭐 1라운드를 뽑고 해도 유망주들이 클 자리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나마 지난 몇 년간 조금 있었던 게 정예림 선수 한 명이었는데 근데 지금 연패를 할 때 보면은 저는 오히려 한원큐 팬분들은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이랑 확실히 다르게 보실 것 같은 게 지금 신지영, 양인영 그리고 뭐 김연아까지 빠졌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 그랬는데 잇몸도 써가지고 임플란트로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박소희, 고서연, 김하나 이 선수들 좋습니다 지금. 아 지금 박소희가 네. 존재감이 있어요. 저는 박소희는 박소희 지금 야투율 뭐 형편없어요. 뭐 30%인가 이러고 자유투 3점도 20% 초반인가 그러고 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박소희 선수는 특히 신한은행전에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박소희는 무조건 터진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11점을 넣었어요 이날. 네. 그 NBA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NBA에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능은 샷 크리에이팅이다. 샷 크리에이팅이 뭐냐면은 슛을 이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NBA는 샷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선수에게는 그 선수 무조건 1, 2옵션으로 정하고 모든 FA 돈 다 안겨줍니다. 예, 딱 낙점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KB스타즈가 지금 강희슬 말고 박지수가 없으니 강희슬 말고 맨날 그 우리은행전이나 이를 보면 24초 중에 20초 다 쓰고 밀려서 슛 던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선수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김민정 선수는 받아먹는 거. 그렇죠. 허예원 선수가 원래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네, 이 선수도 좀 부진하죠. 선패스 마인드라 가지고 강희수 선수 해야 되는데 강희수 선수한테 한 명 두 명 붙어 있으니까 샷 크리에이팅이 안 되죠.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선수가 그만큼 WKBL에도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귀해졌는데 박소희는 샷 크리에이팅이 됩니다. 예, 신한은행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장면 많이 보여줬고 근데 이 선수가 3쿼터 종료 1분 10초 전에 5파울로 퇴장을 당해요. 네. 근데 이때까지 53대 55로 대등했었거든요. 네. 박소희 선수 한 명이 나가니까 4쿼터에 그냥 급격히 공격이 안 되고 무너지면서 결국 지거든요. 그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뭐 김단비, 박혜진. 네. 저쪽에 BNK는 김한별, 이소희 네. 또는 안혜지. 그렇죠. 예. 안혜지는 이제 선패스 마인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소희 같은 경우는 샷 크리에이팅이 있는 선수.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버텨주니까 거기에서 그래비티가 생기고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슈팅 찬스가 나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예. 이런 구조고 즉 이제 이런 이제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선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 가치가 있죠. 예.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랬을 땐 단순히 뭐 이 선수가 넣을 수 있는 득점이 빠지는 게 아니라 팀 전체적인 오펜스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선수는 혼자 슛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연차에 비해서 지금 이제 2년 차잖아요. 네. 내 앞에 수비 한 발짝만 더 떨어져 있으면은 오픈이 아닌데도 옆에 언니들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올라가요. 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근데 더 재밌는 장면이 풀업을 던져요. 리바운드 튀어나왔어요. 안 들어가면은 2연차에서는 풀업 던지는 것도 신기한데 다시 튀어나오는데 또 수비가 있거든요. 또 던져요. 또 던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감히 평가하자면은 그냥 조각이 되는 롤플레이어 선수들 3&D나 이런 선수들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이 선수는 터지면 1옵션이 될 제목입니다. 그렇죠. 코어가 될 수 있는 제목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선수는 하나원큐가 저는 정말 좀 잘 지키고 잘 만들어서 미래 프랜차이즈 스타로 네. 좀 잘 키웠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소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뭐 신지현하고 박소희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럼 네. 상대 수비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슈팅 찬스가 많아지는. 네. 그러면서 하나원큐는 이제 코어를 잡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네. 대신에 이 과정 자체는 좀 지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박소희 선수도 아직 배워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네. 그 단계가 지나면 그래도 슈팅 효율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상대 수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팀 동료를 네. 이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코어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코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소희 선수에 이어서 고서현 선수도 올 시즌 신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15점을 넣었어요. KB전에서. 3점 슛이 벌써 지금 이제 4개를 넣었는데 네. 하나원큐 3점 슛 지금 올 시즌 총 1위가 10개입니다. 네. 김혜나 신지현. 예. 그래서 약간 외곽에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네. 이 선수가 2라운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뽑힌 선수예요. 왜냐면은 하나원큐가 올 시즌 1라운드에서 2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통 그렇게 국내 선수 2명을 뽑았으면은 더 안 뽑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원큐도 실제로 2라운드를 패스를 할 수도 있었는데 김도환 감독님이 이 선수를 뽑으려고 구단에 프런트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선수 뽑겠다. 예, 3명 뽑겠다 우리.
예, 왜냐하면 이 선수가 삼천포 출신,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온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한원큐가 보통 전지훈련 삼천포로 많이 갑니다. 거기가 훈련 시설도 잘 돼 있고 자주 가다 보니까 감독님이 바뀌어도 글로 가는 게 있는데 삼천포 여고랑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더래요. 예, 그래서 저 선수는 우리가 대면을 뽑아야겠다 했는데 2명을 딱 뽑고 났어도 저 선수는 뽑겠습니다 하고 구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드래프트장에서 딱 뽑아온 선수가 고선현 선수인데 제주도 출신의 최초의 WKBL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의 예, 네. 제주도의 얼굴 자랑인 만큼 좀 더 WKBL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제가 경상도 영주 출신의 최초의 스포츠 신문 기자. 가면서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네. 동지감 느껴진다고. 우린 동지야. 예. 화이팅해. 예, 그렇습니다. 고소연 화이팅. 네, 고소연 화이팅. 하나원큐. 네, 하나원큐. 그래서 하나원큐는 지금 그 많은 팬분들이 사실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꿈틀거리면서 자라나고 있고 정혜림 선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은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팀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희망 보이는 거니까 하나원큐가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 팀이 희망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쵸, 네. 그 기간이 한 2, 3년 걸립니다. 사실은. 네. 그걸 보고 또 효율적인 어떤 트레이드 FA 영입으로 팀의 어떤 체질을 만들어내면 지금 하나원큐 지금 좀 고통스러운 이런 그 과도기적인 그 변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진짜 따스한 시선으로 물론 이제 프로면 결과를 내야 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원큐는 좀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좀 파이팅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건강하게 리빌딩이 되고 있다고 올 시즌 그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